여러분, 수영하다가 숨 차서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초급자분들은 수영장 벽을 붙잡거나 바닥에 서서 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습이 중단되어 버려서 실력이 더디게 늘 수 있죠. 숨이 찼을 때 잠깐 서서 쉬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영법 전환 기술이에요.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유형과 배영의 영법 전환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확실히 배워도 수영 중간에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도 실력을 계속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유형만 연습하다 지친 회원 한 분이 영법 전환 배우고 난 후에 숨이 찰 때마다 배영으로 바꿔서 수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오랜 거리 수영이 가능해졌고 또 자신감과 재미까지 늘었다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또 물속에서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유형을 하다가 숨이 찼을 때 배영으로 전환을 하면 얼굴을 위로 하고 숨을 더 편안히 쉴 수 있죠.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물속에서의 불안감을 덜어줘 조금 더 안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작 이 방법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법 전환의 정확한 방법부터 실수 해결법의 자세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수영은 단순히 빠르게 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호흡도 해야 되고 체력 분배가 핵심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자유형만 고집하기보다는 중간에 다른 영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쉬어가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더 정확히 말해 수영 중간의 영법을 바꾸면 같은 부위의 근육을 계속 쓰지 않고 몸 전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습관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몸통을 회전해서 바꾸는 것 그리고 중심을 잡는 것 자연스럽게 익혀내서 장기적으로 수영 자세를 좋아지게 하면 좋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영법 전환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기적으로 수영 실력이 향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법 전환 기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하고 중심도 잡고 이완할 수 있는 연습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또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영법을 병행을 하면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에서 배영으로 전환할 때 물이 코로 들어오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회전 직전에 숨을 가볍게 내쉬어서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영에서 자유형으로 다시 돌아갈 때 팔과 몸이 꼬이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천천히 몸통을 돌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순서를 익혀내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형에서 배영, 배영에서 자유형의 영법 전환 기술 알려드리고 실수할 수 있는 자세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유형에서 배영 전환입니다. 자, 언제 이 기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유형에서 숨이 갑자기 좀 너무 찼다는 느낌이 들 때 또 해주면 좋은데요. 물을 마실 것 같은 그런 지친 위험한 순간에서 배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또 두 번째로는 장거리 수영을 할 때 50m, 25m 이상 연속으로 계속 수영을 해나가고 싶을 때 배영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균형을 잡고 싶을 때도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 체력 분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복부의 코어 근육을 정말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몸의 회전축,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또 등 근육도 몸을 뒤로 눕히는 과정에서 잘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타이밍을 먼저 잡아야겠죠. 자유형 팔 스트로크 중에 한 팔이 앞으로 완전히 뻗었을 때 이 팔을 회전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연습도 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뻗은 팔은 그대로 두고 반대쪽 팔을 물에서 빼서 귀 옆으로 옵니다. 자, 이때 팔이 머리를 감싸듯이 크게 회전을 해주세요. 팔이 아니라 몸통이 먼저 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3단계로는 우리의 시선을 머리를 좀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자, 바닥에서 옆쪽으로 봤으면 이제 천장순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시켜줍니다. 턱을 살짝 당겨
이겨내고 급하게 돌리려고 머리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시선이 천장까지 왔다면 이제 몸이 돌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양쪽 어깨가 수면에 나란히 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팔은 배영 자세로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돌려주고 발차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주세요. 자, 드럼통이 굴러가는 것처럼 연상을 하면 좋은데요. 몸 전체가 하나의 드럼통 또는 통나무처럼 일체감 있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어서 배영에서 자유형 전환할 수 있는 자세를 알아볼게요. 언제 이렇게 배영에서 자유형으로 전환을 할까요? 먼저 배영으로 조금 쉬엄쉬엄 몸풀기를 하고 다시 추진력을 내고 싶을 때 자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는 먼저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회전을 준비하는 순간이 됩니다. 배영을 하면서 양팔을 교차로 돌리고 있을 때 한 팔이 몸 옆 허리선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시점이 회전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 팔이 수면 위로 나올 때가 아니라 물속을 밀고 다시 돌아오는 다운스윕 구간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며 다음 동작에 대비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말해 팔이 허리 옆으로 왔을 때 머릿속으로 지금이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2단계로는 시선과 몸통을 회전시키는 단계인데요. 자, 회전은 머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선 먼저 천정 그리고 옆 바닥 순으로 부드럽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급하게 돌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주세요. 턱은 당겨서 목이 고정된 느낌을 유지해줍니다. 고개가 젖혀지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시선을 옮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통, 특히 복부 그리고 골반 쪽을 회전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상체가 먼저 틀어지고 하체는 그 회전에 부드럽게 따라서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팔을 먼저 돌리며 몸이 따로따로 놀게 되니 꼭 시선, 턱, 몸통, 다리 순서의 회전을 꼭 기억해 주세요. 3단계로는 팔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자유형 자세로 부드럽게 이어가야겠죠. 회전과 동시에 방향을 틀던 팔은 자유형 스트로크 동작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자, 팔꿈치는 살짝 굽힌 상태로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약간 기울이듯이 물을 잡아내면 좋습니다. 자, 반대 팔은 회전 중에 잠시 쉬는 팔이 되며 몸의 밸런스를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제 정렬을 다 맞춰야 하는데요. 자,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이고 머리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영법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부에 계속 긴장감 유지하고 발차기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부에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지 않고 중심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을 잘 펴내고 발끝까지 길게 찌르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강하게 이어가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목은 길게 하고 시선은 45도 아래로 머리가 자연스럽게 중립, 목 뒤가 중립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깨는 살짝 내리고 엉덩이와 발끝이 수면 가까이에 올라와서 유지가 잘 평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자, 힘으로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으면서 호흡까지 잘 맞춰서 전환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좀 실수하는 자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이 코로 들어온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회전할 때 숨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해결책으로는 회전 직전에 코로 살짝 숨을 내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에서 나오는 공기가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너무 세게 내쉴 필요는 없고 가볍게 후 하고 내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두 번째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팔과 몸이 좀 꼬이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팔을 먼저 돌리려고 하거나 어쩌면 각 부위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머리부터 천천히 돌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것인데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선이 먼저 움직이는
움직이고 몸통 그리고 팔 이렇게 따라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회전 후에 좀 가라앉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전 후에 몸이 가라앉는 이유는 발차기를 조금 멈춰선 순간이 있거나 복부의 힘을 놓쳤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전하는 동안에도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복부에 긴장감을 줘서 몸이 수평의 라인, 수면 위로 잘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기술 다시 한번 요약해볼까요? 오늘 자유형에서 배영 전환을 봤었죠. 한 팔이 앞으로 뻗은 타이밍에 몸통을 회전시켜서 배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턱을 당기고 시선은 천정으로 몸 전체가 통나무처럼 한 번에 하나로 회전하는 느낌을 가져가야 합니다. 배영에서 자유형으로 전환할 때는 한 팔이 허리 옆으로 왔을 때이며 시선을 천정, 옆, 바닥으로 이동하면서 몸통을 같이 회전해야 합니다. 팔부터 돌리는 것이 실수 자세일 수 있으니 몸통을 먼저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같이 뒤따라 올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세요. 이렇게 영법 전환은 다양한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또 회전이라는 동작, 기술을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고 그런 밸런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체적인 수영 실력도 확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유형도 어렵고 배영도 낯설 수 있지만 오늘 배운 영법 전환 기술도 조금씩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임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임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